자, 안녕하십니까. 통과선장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건요,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오셨고 경험도 많이 가지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인데, 바늘, 드랙 설정, 탭이 운용하는 방법, 챔질은 어떻게 되는지, 릴링하는 방법,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생각나는 대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뭐 낚싯대 선택, 릴 선택, 라인 선택, 채비 선택 뭐 다 했겠죠. 이제 배 왔어요. 이제 광어를 잡어 삑 했는데, 낚시는 아시다시피 확률 게임이에요. 누구에게나 입질이 올 수 있고, 내가 실수 없이 고기를 낚아서 안전하게 랜딩해서 내 고기로 딱 만들기까지 여러 가지 확률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분포되어 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바늘입니다. 바늘. 광어 바늘은 일반 다운샷 와이드계 바늘과는 조금, 저는 좀 차별을 두고 싶어요. 광어 전용 바늘이 좀 따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따로. 제가 주로 쓰는 바늘이에요. 이게 어느 사에 어떤 바늘이다 라고 말씀드리긴 좀 뭐하고, 일반 와이드 개보다 훨씬 길어요. 바늘이. 왜 기냐. 자, 우럭, 농어, 베스에 사용되는 와이드 갭은요, 뭐 동그랗게 동그랗게 생겼죠. 걔네들은 입이 위아래로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웜을 흡입을 하면서 먹거든요. 흡입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느낄 때는 툭 하는 이런 느낌이 나요. 흡입을 하면서 딱 먹기 때문에. 걔네들을 우리가 느끼고 챔질을 하면 바늘이 먹었으면 위로 올리기 때문에 윗입술에, 이렇게 위아래로 벌어지는 윗입술에 챔질이 되는 게 맞죠. 근데 광어는 입이 좌우로 벌어지는 애들이에요. 좌우로. 입 언저리로 바늘이 많이 나가요. 많이 나가는 이유는 일반 와이드 갭은 이 길이가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만 큰 걸 쓰더라도 이 공간이 짧아서 광어 입 언저리로 이쪽으로 바늘이 많이 나가요. 미스가 많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뭐 그걸 모르고 그냥 하시는 분들, 광어가 뭐 잘못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좀 작은 애들이 뭐 깠을 때는 입이 작기 때문에 웜 전체를 통째로 못 넣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빠지는데, 광어 바늘 크고 긴 걸 사용해 주시는 게 맞고요. 챔질을 하는 방법 단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강하고 세게 챔질을 빡 치는 게 아니에요. 그 치면 광어 입이 뭐 찢어질 수도 있고, 설 걸리는 경우 찢어져서 바늘만 딱 나오는 경우도 있고, 라인 중에 어디 데미지 들어간 부분에서 터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성채비 같은 경우는 뭐 어디 뭐 흠집 난 데라든지 매듭이 잘못된 데에서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채지 마시고, 여러 해 운영을 해 보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잖아요. 개가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내가 그걸 뺏어와. 가지마 하면서 이렇게 뺏어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땅 하고 왔으면 쭉 잡아 빼셔야 돼요. 쭉 잡아 빼서 올려서 내리고 감는 게 아니라, 쭉 하면 얘가 이제 저항을 하면서 칠 때 막 칠 겁니다. 이렇게 치면 거기서부터 감으면서 내려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건, 항상 로드의 텐션이 계속 유지되는 상태로 릴링을 해주셔야 되는데,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이 막 감죠. 그냥 막 왔으니까 막 신나죠. 와, 손맛. 이 빨리 감으면요, 드랙이 뭐 많이 풀려 있으면 크게 문제될 건 없겠지만, 드랙이 좀 잠겨져 있잖아요. 이것도 바늘이 터지든지 입이 찢어지든지 라인이 터지든지 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로드의 텐션을 유지하는 상황으로서 풀리지 않게끔, 로드가 휘어진 게 펴지지 않게끔 계속 조절을 해주면서 릴링을 해주셔야 안전하게 고기를 내가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핸들 옆에 보면 요 뾰족뾰족한 거 있어요. 요거 돌아가는 거, 그죠? 요게 이제 스타드랙이에요. 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 원줄 있잖아요. 원줄이 나가는 힘을 조절해 주는 거거든요. 얘를 잠그게 되면, 꽉 잠갔거든요 제가. 그럼 얘가 안 풀리죠. 안 나오죠. 세게 당겨야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광어가 역으로 힘을 써서 내려갈 때는 얘가 꽉 잠겨 있으면 어디가 터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선장님들이 배에서 드랙 조절 잘 해두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드랙을 어떻게 조절하시냐면, 이 잠가 놓고 당겼을 때 이 줄이 좀 힘들게 나올 정도로, 좀 끈적하게 나올 정도로가 맞는 표현이죠. 제가 자주 쓰는 얘기인데, 끈적하게 딸려 나올 정도로. 아, 이거 어떻게 설명드려야죠? 와보세요. 직접 당겨보세요.
너무 헐렁하게 쭉 나올 정도로 하면은 뭐 랜딩을 비롯해서 챔질도 잘 안 되는 그런 드랙 설정인 거고, 남자분들 힘으로 당겼을 때 이렇게 손에 좀 자국도 좀 남고 아 아프다 그 정도로 끈적하게 나올 정도로 좀 해 놓으시면 그 각 배 사무장님이나 선장님들이 한 바퀴 쫙 돌면서 검사를 해요. 드랙 검사 잘 맞추셨나. 저는 해요. 저는 한 분도 안 빠뜨리고 다 해드립니다. 빠짐없이 다 해드려요. 근데 어느 배나 마찬가지고요. 다 할 거예요 아마. 끈적하게 나올 정도로 맞추시는 게 드랙 설정을 올바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채비 운영하기 전에 이 광어 다운샷의 원리를 아셔야 돼요. 조류는요, 조류는 1년 365일 쉬지 않고 흘러요. 어느 방향으로도 계속 흘러요. 안 쉬어요. 포인트가 있으면 이 조류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 있는 고기를 잡아내는 이런 형식이란 말이죠. 뽕돌로 바닥을 찍잖아요. 찍고 가만히 있으면 배가 흘러가면서 채비를 끌고 오죠. 요거는 바닥을 끌고 다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여기서 채비 내려서 뽕돌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건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조류가 위에 떠 있는 배도 끌고 가지만 밑 안에 들어있는 채비 또한 끌고 갑니다. 이 뽕돌을 들고 있으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서 포인트를 지나가면서 그 포인트에 있는 고기를 잡아내는 형식입니다. 요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바닥을 끄는 거에 대한 단점은 일단 배제할게요. 빼고 들고 갔을 때 장점을 소개해 드리자면, 바닥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밑걸림에 대한 걱정에서도 조금 해방될 수도 있고, 광어 특유의 입질, 그 다음에 우럭 놀래미 이런 이 대상어종의 입질을 정확하게 깔끔하게 받아낼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알고 낚시를 하는 거죠. 바닥인지 바닥에 떠 있기 때문에 입질도 할 때 이게 입질인지 바닥인지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평지를 가면 바닥에서 뽕돌을 한 뼘 정도를 듭니다. 한 뼘 정도, 이 정도인데 여기서 한 뼘이냐 30cm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 광어 우럭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사정권이 있단 말이죠. 내가 얘네 사정권이 몇 메다다 뭐 몇십 센치다 본 적이 없어서 나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지금까지 해와 보니까 요 정도가 딱 맞았다라는 싶은 그 점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저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단체 얼마나 줘요? 그러면 60cm만 주시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60cm 줬을 때 한 뼘을 들잖아요. 그러면 웜의 위치가 60cm에서 20cm 정도 올라가는 80cm 정도의 위치에 웜이 위치를 하게 되죠. 60cm에서 뭐 요 정도 안에 있으면 광어 우럭들이 먹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입질도 경쾌하게 많이 들어왔고, 그렇게 들고 다니는 게 틀렸다 맞았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가장 좋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좋았기 때문에 이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확하게 이제 운영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뽕돌을 바닥에서 들잖아요. 한 뼘 내외로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요만큼 정도 뽕돌을 들고 계속 가면 얼마나 좋아요. 바닥이라는 게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런 데를 거침없이 안 걸리게끔 다 타고 다니려면 분명하게 바닥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뽕돌로 바닥을 찍고 한 뼘을 들었어요. 들고 쭉 가면 이제 바닥이 꺼져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바닥을 탐지하기 위해서 쭉 가다가 한 번씩 찍어보는 거예요. 찍어보는 이 방법이, 이 찍어보는 순간, 찍었다 올리는 순간 그 동작을 빨리 하게 되면요, 웜이 뭐 여기 있다가 60cm예요. 이게 들었어요. 이렇게 간단 말이죠. 웜이 이렇게 갈까요? 조류 방향이 이렇게 간다고 치자고요. 웜이 이렇게 갈까요? Nope. 아니요. 웜 몰라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나도 몰라요. 근데 정확한 건 이렇게 가지만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뽕돌로 바닥을 딱 찍잖아요. 그럼 얘는 조류를 보고 이렇게 쓸 거예요. 아마. 조류가 이렇게 가면 저항을 받으니까 뽕돌로 바닥을 찍어 놓고 있으면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드는 순간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최대한 얘가 수평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수평을 유지하게끔. 그죠? 이것도 수평이에요. 근데 우리가 물속에서 채비를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얘가 어느 정도의 유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근데 얘를 빨리 내린다.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분명히. 내리는 순간만큼. 올라올 때도 빨리 올라오면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니는 베이트피쉬는 없다라는 거. 갈치 새끼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다니겠죠? 갈치보다는 이제 수평을 운동하는 애들을 얘네들이 많이 타겟을 잡으니까 웬만하면 웜의 수평을 잘 유지해주고 바늘에 끼실 때도 좀 이쁘장하게 이 모양이 잘 나오게끔
해서 껴주는 여러 가지 요소에서 확률을 올리는 게 맞는 거고요. 나는 바닥을 체크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입지를 받고 싶다라는 거죠. 거기서조차도 나는 확률을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뽕돌을 천천히 내립니다. 천천히 내리면 얘가 이렇게 떨어지진 않죠. 이렇게 유지한 상태로 떨어지죠. 내려갈 때도, 올라올 때도 이렇게. 그러니까 뽕돌을 들고 쭉 이동이 되고 있겠죠. 되면서 바닥을 체크할 때는 천천히 내리는 거예요. 바닥이 닿으면 다시 들고 쭉 가다가 또 바닥 체크하고 들고인데, 체크하는 방법이 들고 운영하다가 내가 바닥을 세게 찍으면 누구나 바닥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세게 찍으면 아까 설명드렸지만 웜이 꼬꾸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만큼은 입지를 받기 어려우니까 그 순간에도 천천히 내려서 찍으려면 느낌보다는 눈으로 초리대를 보셔야 돼요. 초리대가 이렇게 휘어있는 게 바닥에 닿는 순간 까딱하고 움직이는 그게 바닥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시 또 들고 찍고 들고, 이거의 반복입니다. 평지는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어요. 좀 지루한 바닥이기도 하고. 오르막은 찍고 들었잖아요. 찍고 들고 내리려고 하는데 벌써 바닥이 닿았죠. 안 내렸는데 바닥이 닿아요. 그럼 거기서 또 한 뼘을 또 들어요. 그 3초를 스테이를 주려고 했는데 또 바로 바닥에 닿아요. 그럼 또 들어요. 그리고 3초 스테이를 주려고 했는데 또 들어. 이렇게 계단식으로 언덕을 올라가는 거예요. 계단식으로 언덕을 올라가는 동안 이 언덕에 있던 애들도 입지를 할 거고, 뭐 밑에서 언덕 올라가기 전에 뭐 이 바이트를 받을 수도 있고, 언덕 다 올라가서도 받을 수가 있어요, 입지를. 오르막이 나오잖아요. 그럼 좀 이따가 내리막길이 나온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어딜 가도 그래요. 이번에 내리막은요, 내려갔는데 아까 내가 한 뼘 들었잖아요. 한 뼘 들었으니까 한 뼘 내리면 바닥에 닿아야 되는데 안 닿아요. 계속 내려야 돼요. 계속 따라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속도 유지하면서. 이 속도는 어느 정도냐면 이 웜의 수평이 깨지지 않을 정도의 속도를 쭉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야 바이트 받을 확률이 높아지니까. 쭉 내려가다가 바닥에 닿으면 거기서 또 한 뼘 들고 바로 따라 내려가는데 계속 또 안 닿고 쭉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쭉 따라 내려가서 바닥 찍은 다음에 한 뼘을 다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3초, 5초 정도 스테이 주고 입질 하라고. 어초에 대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어초. 굉장히 복잡한 구조물이에요. 어초.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냐면요. 대부분의 어초들이요. 이런 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꽃갈콘 엎어놓은 것처럼 그런 형태고, 높이는 보편적으로 거의 다 5m짜리, 높은 건 뭐 15m짜리도 있고, 우리가 찍어보면 형태는 초등학교에 가면 정글짐? 쇠 기둥으로 막 이렇게 된 구조물, 그건데 거기에 뭐 이제 뭐 바닷속에 사는 생물들 막 붙어 있으니까 좀 까칠까칠하겠죠. 그 구조물에 광어가 있다? 아니요, 없어요. 그 주변에 있어요. 광어는 이제 어초가 이렇게 있으면 이 주변에 광어가 거의 포진해 있고, 어초 진입하기 전에 또는 다 지나가고 나서 또는 옆으로 비껴 탈 때 여기 주변에서 있는 그런 광어를 잡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초 진입하기 전에는요, 바닥에 이렇게 쑥 들어가요. 그리고 어초가 올라가거든요. 요 쑥 들어가는 구간이 아마 한 30cm에서 한 50cm 정도는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어초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그 구간에서 광어들이 많이 입질을 해주고, 삐뚤어지는 어초도 있을 거고, 뭐 그런 경우에 라인이 먼저 닿는데 느낌이 와요. 딱 닿으면 뽕돌이 닿으면 어느 정도 툭툭 둔탁한 느낌의 툭툭 이런 느낌이 날 거고, 라인이 먼저 닿을 때는 분명히 쓸리는 쓱쓱 막 서걱서걱 하는 그런 느낌이 나요. 그런 느낌이 나면 보세요. 우리 채비에 바늘과 뽕돌이 있죠. 그러면 어초에 라인이 닿잖아요. 그러면 웜 지나갈 때 툭 할 거고, 그 다음에 뽕돌 지나갈 때 툭 한단 말이에요. 두 번의 툭툭이 있을 거예요. 그걸 나오려면 잘 타기 위한 방법, 정확하게 느낌을 알아야 돼요. 느낌. 탁탁 치고 올라와서 가만히 있고, 뭐가 또 걸리면 탁탁 치고 올라와야 되고, 한 3-4번 정도 올라왔더니 아무것도 안 닿아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어초는 떨어져 내려가는데 나는 채비는 하늘 날아가면 이건 입질 받기 어렵죠. 걸리는 게 있으면 다시 탁탁 치고 올라서 대기하고 있다가 또 느껴보시고, 없으면 따라 내려가세요. 어초가 끝난 요 지점 어디쯤인가 내 채비가 떨어질 겁니다. 그럼 여기 또한 광어가 있는 구역이죠. 어초이 그냥 끝판왕이에요. 광따에서는 끝판왕. 섬 가까이 가면 섬은 다 돌로 돼 있잖아요.
선장님들이 배를 몰고 가서 여 한가운데에다 올려놓지는 않아요. 여는 뭐라 그랬죠? 돌이죠. 들고 분명히 갔어요. 바닥에 어딘가 찍었다가 딱 들었죠. 여가 단단 말이에요. 들어요. 또 진행이 된단 말이죠. 또 담은 또 들고, 안 담은 또 내리고, 담은 또 들고, 요거 계속 반복이에요. 너무 심하다 그러면 잠깐 좀 편하게 운영하셔도 되고, 오히려 신경 써야 될 부분은 거친 여밭 한가운데 갑자기 밋밋한 부분이 나와요. 찍어보면 알잖아요. 우리는 해보니까 갑자기 밋밋했다. 이때는 집중을 하셔야 돼요. 거기서 막 갑자기 덜컹덜컹 하고 합니다. 광어 낚시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 3월달 4월달쯤 되면요, 밑에 지방부터 슬슬 이제 광어들이 산란을 하러 이제 접근을 합니다. 연안 쪽으로. 3월 말 4월 초 중순 되면은 이제 대광어가 싹 들어와요. 그렇게 낚시를 하고, 산란광어가 4월 5월달 6월달이 되면 이제 위쪽에 이제 산란광어가 좀 붙고 또 이제 그 위로도 올라가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시기가 지나면 이제 먹이 활동을 활발하게 하죠. 들어온 애들도 하고 또 작은 개체도 하고 큰 애들도 하고 먹이 활동하면서 우리도 같이 낚시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오천권은 그래요. 9월 달부터 쭈꾸미 갑오징어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거의 모든 광따 배들이 쭈꾸미 갑오징어를 잡으러 나갑니다. 그러면서 광어가 쌓여요. 이제 그때 중간중간에 이제 한 번씩 광어 다운샷을 나갔다 오면 조항이 엄청나죠. 아무도 손을 안 댔으니 쭈꾸미 잡느라고. 겨울철에 1월 달까지는 광어가 그냥 저냥 계속 나옵니다. 1월 달까지는. 왜냐면 바다 수온은 외부 기온보다 한 템포 늦어요. 한 달 정도 늦게 따라와요. 외부 기온이 10도에서 20도 올라가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10도 올라온 거고, 여름 찍고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제 조금 싸늘해지면 얘는 한여름 수온을 찍고, 우리가 추워서, 굉장히 추워서 외투 입고 추워서 낚시를 못할 정도가 되면 그때는 이제 바다 수온도 차가워지는 그쪽으로 내려가고, 우리가 영등철이라고 부르는 음력 3월이 되잖아요. 우리는 밖에 덥죠. 이제 후덥덥해질 때쯤 바다는 굉장히 차가운, 그때가 이제 3월 달쯤 돼요. 영등철이 음력이 2월인가 3월인가 모르겠네. 까먹었네요. 그때쯤. 아무튼 바다 수온은 외부 기온을 한 달 정도 늦게 따라온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물때, 광따 할 때 가장 좋은 물때가 언제냐? 저는 항상 이렇게 전화 문의든 여러 회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면 대답 똑같아요. 여러분이 낚시 오실 때가 가장 좋은 물때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유는 그래요. 한 물부터 15물까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물때가 있는데 포인트가 한 가지 포인트다. 이 포인트를 두고 한 물에도 오고 두 물, 세 물에도 오고, 물때마다 다 여기만 온다 그러면 분명히 낚시 잘 되는 때, 안 되는 때가 분명히 가려져요. 근데 물이 빠를 때는 물이 느린 곳에 가서 낚시를 하고, 물이 느린 날은 물이 빨리 움직이는 곳에 낚시를 가고 하니까, 언제가 제일 좋아요 라기보다는 그냥 시간 되시고 편하게 낚시 오실 수 있을 때 아무 때나 오시면, 저희가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해 드리고 있으니까 아무 때나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똥까오 소개, 똥까오 자랑할 게 엄청 많아요. 농담이고요. 자, 저는 이 선장하기 전에 이제 낚시인이었고, 이 낚시 저 낚시 안 해본 낚시 없어요. 다 해봤고, 아버지랑 형이랑 이렇게 낚시를 다니면서 선상 낚시도 많이 다녔었거든요. 그 배들 탈 때마다 그랬어요. 왜 이 선장님은 이렇게 안 해주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걸?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운 점, 그다음에 좀 모자랐던 부분들, 이런 거 좀 많이 보완하고 싶고, 지금 이제 제가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이렇게 좀 채워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낚시인이 낚시를 함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게끔 그 부분에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부분도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다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저 배는 먹을 걸 많이 주고, 저 배는 고기를 많이 잡고, 이 배는 깨끗하고 이런 거, 이 모든 부분들 난 다 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어느 부분만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최선을 다해서 다 해드리고 있고, 제일 자신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편하게 낚시하시는 것과, 또 하나는 제가 조금 남다르게 조금 가르쳐 드리는 걸 잘해 드려요. 상황에 맞게, 그 다음에 배우시는 분 입장에 맞게, 그 레벨에 맞게 좀 비유도 잘 해가면서 잘 가르치는 게 이제 제 특기거든요. 그러니까는 모르시는 분이 처음이시거나 이걸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좀 한번 와서 선장님 저 몰라요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신다면 제가 정말 잘 가르쳐 드릴게요. 정말. 그러니까는 한 번쯤은 오셔서 한번 배워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많이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